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2025 학년도 합격 전략 설명회를 아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도 전공미술 올해 시험들 보시느라 고생 많았고, 그리고 예비 수험생들 우리가 올해 시험, 그래서 내년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꼭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강의에 대한 장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좀 이제 공부 전략까지 해가지고 최대한 짧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합격 전략 설명회고, 최강 적중 유튜브에 제 장동희 전공미술 치면은 유튜브에 기출을 올려놨으니까 보시면은 확인 가능하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강 합격률, 최종까지는 어느 정도는 비슷하지만 우선 1차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다루는 것이 이제 1차고, 그 다음에 실기 이런 게 포함돼서 2차니까 1차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과반수의 합격을 꾸준하게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왜 장동희 구조도 전공미술을 함께 해야 하는가? 그런 것이 다른 수업을 듣는 것도 그렇고 저만의 어떤 장점 또는 이제 차별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최대의 직강생 과반수 합격,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합격 신화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었었고요. 각 지역별 수석과 차석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수업 자체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수업의 어떤 이해도 부분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정도 하지 않고서는 지금 현 시점의 시험 문제도 그렇고 문제 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단편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여러분들은 알겠는데, 현 임용시험에 미술 임용시험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중시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실 싫다 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최초로 필독서 강의도 시작을 했고요. 최초로 미술용어도 시작을 했어요. 지강생 과반수 합격신화 여기서 나오다시피 2015년부터 해가지고 쭉 2024년도까지 나왔는데, 수석 2명, 그때 당시는 수석 2명, 차석 1명도 나왔고, 직강생 최종 35% 정도 나왔는데 그때는 과반수는 아니었네요. 근데 대신에 수석이 2명이나 나왔었어요. 16년도에 수석 2명 합격, 차석 1명. 직강생 최종 56%, 그래도 과반수는 조금 넘겼죠. 그 다음에 17년도에 수석 2명 합격이에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석 1명. 이때만 해도 거의 제 수업을 들어야지만이 수석 차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과거에는 더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직강생 1차는 62%, 2차는 47% 정도, 정확히 통계로 나온 거니까 직강생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인강생이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인강생은 연락을 계속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통계 내기가 힘듭니다. 2018년도 수석 1명, 차석 1명, 수석 차석은 저희한테 계속 나왔었던 거죠. 그리고 19년도 역시 수석 2명이 합격했습니다. 자, 그리고 직강생 최종 54%, 40%. 근데 2020년도에 직강생 최종 43, 2020년도에서는 약간 주춤했죠. 그리고 2021년도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직강생 최종입니다. 이건 최종 65%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22년도에서는 직강생 1차 71%, 72% 최종 합격이면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래서 2차 때는 32%. 이것은 왜 그러냐면 2차 때 많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차 점수가 낮아서라기보다는 이제 이때부터 실기에 대한 변별이 좀 세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2023년도에 직강 1차가 78%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명 앉아 있으면은 거기서 얼굴 다 아는데 거기서 과반수 넘게 78%가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은 52%, 경기도 차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바로 작년 2024년도에 직강생 1차 52%, 울산 수석 나왔었고 경기도 차석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이어 차석이 이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수업의 스타일이라든가 공부의 그 분량이라든가 이런 적중률에서는 그런 적중률이 없다면 이런 수석 차석이 나오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에 어떤 형식이 나오든 간에 그 부분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지 않는 한은 이런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요즘에 어때요? 갈수록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어느 것을 하든 간에 우리나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자영업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인구수도 적고 그 다음에 지방 효율적인 부분도 굉장히 불균형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갈수록 이제는 뭐 공무원도 이제는 별로 이제는 뭐 MZ세대는 안 한다고 어쩐다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돌아올 겁니다. 곧 돌아올 거고, 여러분들은 또 그거랑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메리트가 굉장히 강하죠. 교사의 메리트가 뭐 여기서는 내용을 뺐긴 했지만 교사가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이 많아요, 다른 공무원보다. 자, 왜 합격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시작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학문은 궁금증에서 시작되고 질문으로 이해하고 피드백으로 완성된다. 이게 제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질문하라면 질문 잘 안 하는 부분이 있고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차이냐면, 성격의 차이도 있겠지만 물론 질문 같은 경우는 내가 무엇을 알아야 질문해요. 그러니까 질문할 거리가 생기는 게 이 내용을 알아야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으면 내가 1을 알면은, 그래서 2, 3을 모른 다음에 1을 알면은 2, 3이 궁금한데 1, 2, 3을 전체 모르면은 질문할 거리가 없어요. 그럼 본인이 질문할 거리가 없다면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고 서로 간에 연결이 많이 돼 있다는 거야.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라는 것들이라든가, 나는 뭐 딴 데서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오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 수강생들은 진짜 질문 많이 했어요. 제가 여기서 수업 딱 끝나고 잠깐 이제 화장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줄이 쭉 서 있어요. 예. 그래서 질문하려고. 근데 옆에 있는 학생들이 또 질문하는 걸 듣고서 자기도 공부를 또 하는 거야. 그런 시스템이니까 얼마나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제가 물어본 걸 다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혹가다 헷갈리는 거 있으면 제가 다시 찾아서 다시 해준다라고 할 정도로 어쨌든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우리 시험은 특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컷이 전공이 50점이라고 하면은 매번 45점 정도 맞고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48점 맞고 떨어지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좀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얼추 암기 위주로 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 분명 많습니다. 많긴 한데 우리가 합격선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컷이 50이면은 48점 뭐 45점 요 정도 맞는 거 조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50점을 훌쩍 넘어야 돼요. 55점, 56점, 57점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컷에서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점수 갭이 굉장히 커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컷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 이거는 갭이 엄청 큰 거야. 점수 많이 못 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점수를 하려면 우리가 거기까지의 기본 수준은 채워졌는데 그 위로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 위로 올라가려면은 서로 맥락적으로 이해도 해야 되고 그 변형된 것을 풀 수 있으려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 암기가 주류를 잃었다 그러면 보통 40점 후반대 뭐 40점 중반대까지는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거기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나는 그래도 컷에서 아슬하게 떨어지니까 조금만 하면 돼. 근데 진짜로 조금 해요. 진짜 조금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1차에 합격했던 분이 나중에 또 1차를 합격하는 게 왜 그런 줄 알아?
나는 컷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하면 된다 해서 조금 해가지고 공부했는데 또 떨어지는데, 이게 1차에서 합격한 기준은 걔네들이 나름대로 맥락적으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궤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공부 좀 쉽게 하고 싶어. 나 요거 찍어주면 요것만 외우고 갈 거야 라고 하면 계속 그 점수입니다. 그건 그냥 관둬야 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갈 거야. 관둬야지. 예, 그렇게만 할 거면은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자, 그래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려면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번에 2025학년도 1차 시험 출제 문항 구성인데 특이점이 있단 말이야. 뭐 예전에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예전에는 교육과정 문항수 정해져 있고 교육론 정해져 있고 뭐 서양미사 정해져 있고, 물론 일부 그 정형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이게 변한 게 뭐냐면 어쩜 특정 영역이 갑자기 문항수가 확 늘어나요. 그러니까 원래 한 2문제 나왔던 데가 갑자기 4문제, 5문제 이렇게 4문제 이상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4문제 이상 나온다는 건 지엽적인 것까지 내겠다라는 거고, 보통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교육과정이 나왔는데 교육과정이 4문제 나왔어요. 보통 한 문제 나오거나 많이 나오면 2문제. 근데 4문제가 나왔어. 16점이란 말이에요. 예. 이거는 암기를 안 하면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웠을까? 교육과정은 뭐 별거 아니다. 뭐 이거 틀려도 큰 데미지 없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16점이야. 변별이 있어요. 근데 교육과정만 하라는 게 아니라 원래 교육과정 그렇게 안 나왔는데 여기에 몰아친 거야. 그것은 교육론이 될 수도 있고 서양미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교육과정 교육론 합쳐가지고 우리가 보통 4문제. 그래도 되게 크죠. 예. 요번에 교육론 2문제 나왔어요. 2점짜리 하나하고 4점짜리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교육론이 뭐 더 이렇게 난이도 맞추려면 낼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론.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교육과정 교육론은 100%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론은 특히 제가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했고, 세 번째로는 서양미사. 역시 서양미사 저도 이제 좋아하는 영역이긴 한데 보통 3문제 나옵니다. 10점이에요. 자, 16점이 제일 높고 평균 10점, 그러니까 미술사에 관련된 건 10점이고 14점, 많으면 14점인데 여기 16점 나왔잖아. 그래서 서양미사 10점. 역시 서양미사도 기출 보시면 알겠지만 적중했고, 그다음에 재료및 기법도 보통 많이 나오면 한 문제, 2문제인데 요번에 많이 나왔어요. 3문제 나왔어요. 3문제. 예, 3문제 10점. 서양미사랑 똑같이 10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지엽적인 게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미사가 원래 거의 한두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4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4문제 14점. 그래서 예전에 교육과정과 한국미사 그렇게 많이 안 되다 갑자기 몰아쳤어요. 그래서 4문제 14점. 근데 한국미사하고 중국미사 묶어서 생각을 했을 때, 중국미사 작년까지는 중국미사, 재작년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사 좀 많이 냈었어요. 그러니까 뭐 2문제, 3문제까지 해서 2문제 이렇게 냈는데 이번에 한 문제 나오고 한국미사를 오히려 많이 냈어요. 4문제. 그래서 14점, 4점. 그 다음에 조각사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한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4점. 그리고 디자인 및 디자인사. 디자인사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기 때문에 같이 묶었어요. 그래서 3문제. 3문제인데 뭐 좀 굉장히 좀 깊게 나왔습니다. 디자인 쪽이 좀 깊게 나와요. 좀 지엽적이다 얘기합니다. 파나는 한 문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파나 한 문제, 서예 한 문제, 2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다 판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좀 판서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제가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 제일 먼저 잡아야 되는 거, 초반부터 계속 쌓아 올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미술사 쪽이에요. 그리고 역사 껴있는 것들. 근데 교육과정과 교육론은 이거는 그걸 떠나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교육과정, 교육론. 이것은 문항이 나오든 안 나오든 변별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교육론은 저한테 와서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교육과정 교육론은 반드시 초반부터 가야 돼. 초반부터 1월 달부터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서양미술사하고 한국, 중국도 같이 가야 돼요. 전부 미술사니까. 그리고 디자인사는 나중에 좀 가도 되는데 서양미술사는 양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선별해가지고 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미술사, 중국미술사도 같이 미술사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가지고 일찌감치 눈에 익혀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긴 하되 꾸준하게 하는 것보다는 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는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교육과정 교육론, 서양미술사, 한국미술사, 중국미술사, 미술사 쪽하고 교육과정 원문에 관련된 내용은 미리 해가지고 꾸준하게 가야지만 이 점수가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보통 뭐 한 50점대, 60점대 맞는 분들 보면 이런 부분이 탄탄해요. 뭐가 나오든 간에 크게 데미지가 없어. 그런데 이런 데서 한 문제, 자 문항수로도 따져도 그래요. 뭐 디자인 세 문제 물론 많이 나왔지만은 파나 한 문제 4점, 2점 이것도 뭐 중요하겠죠. 하지만 얘네들에서 약간 놓친다고 해가지고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물론 놓칠 건 아니지. 너무 쉽게 나오니까. 그래서 나중에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디테일하게 잡고 가야 돼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표를 짜야 되는데 뭐 하루 일과 짜는 건 당연한 거죠. 하루 일과 이렇게 초등학교 때 시기에 한 것처럼 동그라미 해가지고 하루 일과 막 일정하게 아침 시간 정해가지고 오전 시간, 점심 시간 해가지고 오후 시간 해서 공부 시간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9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은 자리에 앉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개인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누가 막 하라고 한다 해서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가 지금 보시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1, 2월, 3, 4월, 5, 6월 반을 자르고 그 다음에 7, 8, 9, 11월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계획표를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공부의 흐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공부는 5, 6월까지 하는 거예요. 7, 8, 9, 10, 11월은 반복이죠. 했던 거 반복을 하고 새로운 거 추가하는 거죠. 문제풀이로. 새로운 걸 추가하는 거지 막 기본 베이스가 흔들리면서 이것저것 집어넣으면 공중에 다 분해돼 버려요. 그래서 차근차근. 그래서 공부할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1, 2, 3, 4, 5, 6밖에 없어요. 그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7, 8, 9, 10, 11월까지 하는 내용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석처럼 기본 베이스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은 나머지 것들도 사사사 붙어가지고 이게 커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서 막 여기저기 흐트러지는 것은 이제 뼈대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해유주 필독서 읽기. 자, 여기서 필독서 읽기는 내가 중국 미사를 아예 모르겠어. 아니면 서양 미사를 정말 모르겠어. 이러면은 필독서 하나를 그냥 괜찮은 거 선택을 해서 전체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는 문제를 유추해서 중요한 걸 맞출 거야, 확장할 거야 라는 필독서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필독서를 하나 그냥 이렇게 통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계획표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요약본 만드는 건 선택입니다. 이제 뭐 저도 그거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냥 단거나 위주로 그냥 추천해요. 예, 예전에는 한번 서브 해보라고 했는데 이 서브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거나 하자. 그리고 기본서는 중요합니다. 계속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3, 4월 가면은 그 뼈대에다가 약간의 살붙임이 있죠. 심화로 가게 돼요. 그래서 기본서 암기하고 요때는 읽기 이해를 하려고 하고 요때는 암기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 4월에는 반드시 암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암기는 이해 중심으로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암기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백지 쓰기 같은 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제 수업에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5, 6월 가면은 우리가 1, 2, 3, 4월에 했던 것을 약간 더 확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계속 기본서 반복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 6월부터는 우리가 기본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기출을 가지고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5, 6월이 딱 좋아. 기출을 미리 보려고 마음먹은 분들은 사실은 분석만, 그 영역별로 구분만 하는 거지 기출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본 이론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서 기출을 한번 써보기도 하고 기출을 분류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용어사전. 용어사전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제가 뒷부분 잘 안 찍은 게 있는데 그건 요번에 다 찍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용어사전 하는 방법도 약간 다르게, 요번 시험 시스템이 약간 다르게 나와서 용어사전도 그 방식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용어사전은 뭐 요때부터 봐도 되고, 요때 봐도 되고, 용어사전부터 아마 처음부터,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보라고 하면 기본서에 막 집중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기출에 기반으로 해서 필독서를 볼 겁니다. 원래는 중요한 필독서 한두 권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였는데, 그렇게 보는 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필독서에서는 문제를 안 내려고 해.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출을 기반 뼈대를 만들어서 그 기출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거를 필독서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필독서가 어떤 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필독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기출과 필독서가 같이 5, 6월에 진행됩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좀 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7, 8월 가면 문제풀이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풀이 들어가서 답안 쓰는 거 교정받고 하는 거고, 요때 실전 동일한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해요. 여러분들 수업 패턴이, 여러분들 공부할 때 5, 6월까지는 기본 베이스가 적어도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1, 2월에 3, 4월 이렇게 거의 묶어서 하다시피 하는데,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요번엔 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1, 2월에 정말 시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파트를 하고, 그 다음에 3, 4월에는 그 파트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하는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1, 2월에는 완벽하게. 근데 이제는 1, 2월 안 들었던 사람은 뭐 3, 4월에는 너무 공허하지 않냐 그럴 텐데, 3, 4월에 뭘 하냐면 되새기 문제풀이를 해요. 그때는 1, 2월 것도 같이 푸니까 3, 4월에 왔다라는 거는 뭐 기본 베이스는 된다라는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여기에서 했던 내용 중요도를 한번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 2월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때부터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이때부터 기본 베이스의 문제풀이가 들어가고, 물론 올해 했던 문제의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5, 6월에 필독서 강의 역대 기출 분석인데, 이거는 뭐냐, 기출 분석을 어느 정도 하고 그 베이스에 맞춰서 필독서를 볼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좀 난해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필독서라는 자체가 그 책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그 내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하시면은 굉장히 합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남들은 그냥 보통 그냥 네가 뭘 하든 간에 그냥 나는 수업하고 그냥 수업한 거 니네들 알아서 복습해라 이거지만, 저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되새김을 통해 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암기했나 안 했나 그걸 물어본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7, 8월 90을 이건 비슷하죠. 요거는 시험 문제 많이 적중률도 좋고, 근데 적중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했던 거를 되새기 문제를 또 하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나왔던 문제는 여기서는 안 나와요. 여기서는 약간 더 확장해서 나고요. 11월 파이널 같은 경우도 역시나 여기서 했던 게 안 나오고 또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작정 새로운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너를 하면 그 아이스너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스너를 1, 2, 3번까지 했다면 여기는 4번이 나오거나 그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어떤 시스템이냐, 1월부터 4월까지 3, 4월까지 이론학습인데, 그것이 유튜브 강좌랑 같이 묶여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이라든가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리고 용어사전이라는가 이걸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을 해서 필독서를 볼 거고, 그걸 기준으로 뭐 스터디 형식을 좀 나눠 가지고 이때부터 스터디로 해서 서로 이제는 뭐 문답법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문제풀이에서 첨삭 및 채점 해가지고 점검하는 시스템이에요. 뭐 보통 그렇게 하면 합격을 합니다. 대부분. 여기까지네요. 그죠? 예. 제가 뭐 이런 얘기 뭐 길게 하면은 뭐랄까, 뭐 잡다하게 뭐 자랑을 하거나 뭐 잡다하게 뭐 이러면 돼요 저러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해가지고 수업에 있어서 뭔가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케어가 되는 그런 개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한번 참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게 보통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내가 이거 알려주면 너는 알아서 공부해라, 이거는 너무 자유방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방임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래서 문제를 풀고 문제를 못 풀면은 남겨놓고 나머지 공부를 시키고 그러면서 더 해라. 그러면서 나머지 공부가 싫으면은 임용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럼 거기서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좋은 애들은 그냥 놔둬도 지가 알아서 잘해요. 근데 머리 좋은 애들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데, 학창시절도 그런데 같이 공부하는데 얘는 월등히 잘하고 나는 항상 뭐 그냥 별로야. 이것은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은 진짜 뭐 사법고시 뭐 6개월 만에 합격을 했다느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공부 방법 알려줄게 하고 막 찍잖아. 그러면은 야, 무슨 방법이 있나 보다 하고 막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 사람이 과연 방법이 좋아서 합격했을까? 라고 의구심을 가져야 돼. 대부분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애들이에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잖아. 몇몇 애들은 정말 토시 안 하고 안 틀리게 외워요. 이해력도 좋고 그냥 암기만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이해력까지 좋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몰라도 6개월, 1년이면 되지, 그런 애들은. 근데 그런 애들이 나 잘났다 하고 뭐 방법이 있단다 하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몰려들어 가지고 다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하면 되는 줄 알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원초적으로 가야 돼요. 원초적으로 본다면 그 친구가 한 번 볼 때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은 걔보다 보통 3배, 4배 이상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눈으로 반복해서 봤다. 그래서 2번, 3번 봤다. 그럼 5, 6번을 봐야 되는 것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 입장이라고.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합격했어요, 저렇게 해서 합격했어요 하면서 막 우리 분야도 아닌데 막 공부 방법이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물론 방법은 있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잘 고민해야 돼. 뭔가 그냥 무작정 따라해서는 될 일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래 잡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여줘야 돼. 결과를. 나는 1부터 10까지 외우라고 했으니까 그걸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시험에서 풀 거 아니야. 그리고 이해를 했는가 확인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냥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구는 기간제 하면서 합격했다. 걔네들 제 주변에도 되게 많은데 걔는 완벽하게 뭔가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 베이스가 엄청 탄탄한 애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기간제 하면서 할 수 있겠구나라고 막연한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캐 보면은 입장이 너무 다른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쫓아간단 말이죠. 저는 그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다 개인별 편차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인의 그 특성을 잘 알고 시작하려면 1, 2월, 3, 4월 이렇게 진행을 해 봐 가지고 내가 이걸 어느 정도 이게 흡수가 된다, 그거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의외로 흡수 못하는 사람 꽤 있어요. 어떻게 해야죠? 이게 한 번 봐서 2번 봐서도 안 돼요, 3번 봐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생활 자체를 제가 쫓아다니면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듣고 이 정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사실은 너무 심각한 거야. 그거를 보통은 언제 하냐면 내가 이거 못 외웠다라는 걸 언제 하냐면 보통 7, 8월에 알아요. 근데 저는 그걸 3, 4월에 일깨워 준단 말이야. 그래야지만이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3, 4월에 내가 요 정도 해보니까 되겠다. 그러면 5, 6월도 가고 7, 8월도 가게 되면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데 1, 2월 자료조차도 내가 이해 못하고 못하겠다. 못하겠으면 그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 시스템에 맞게 여러분들의 균형적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상담 요청하시면 거기다 피드백을 굉장히
신중하게 같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와가지고 이 시스템에 한번 해볼 필요가, 보통 다 똑같잖아, 수업이. 그냥 수업하고 땡, 집에 가고 수업하고 땡. 그나마 뭐 그냥 같이 스터디한다. 근데 그런 시스템에서는 남들이랑 똑같이 해서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든지 최대한 어느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서 집중력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효과를 얻어야 될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그런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다가 편차를 주면서, 그러니까 편차가 나타나면 거기에 맞게 시스템을 개별 피드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계속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빨리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TO가 계속 이렇게 느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준비해서 빨리 합격을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정말 하다 보니까 교사가 맞지 않다 하더라도 우선 합격해서 들어가고 보는 거야. 길은 많으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뭐 파견으로 뭐 교육부를 가든지 아니면 연구사로 가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애들이랑 하는 게 너무 학부모랑 힘들다, 그럼 얼마든지 새로운 길이 있어요. 근데 합격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내적 동기 유발을 시켜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